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어입니다. 그간 제가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직업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어떤 직업인지도 궁금해 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장애를 가지면서도 취업을 어떻게 또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왔거든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좀 풀어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릴까 싶어요. 저는 지금 영상 디자인 그리고 그냥 웹 디자이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튜브 영상들을 편집하고, 그리고 SNS 이미지 또는 뭐 상세 페이지 이런 것들 위주로 진행을 좀 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일을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원래는 제가 출퇴근직으로 일을 했었는데요. 약 1, 2년 정도 출퇴근직을 하는데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때는 회사에서 이제 화장실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했는데, 뭔가 일을 하다 보니 체력적으로도 너무 많이 딸리고, 특히나 출퇴근을 하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출근을 해야 되다 보니 사람이 많을 때 또 지하철을 타는 게 여간 쉬운 일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출퇴근직에서 프리랜서직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루틴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드릴 텐데, 8시 반부터 1시 반까지는 사무보조 관련한 일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시부터 5시 반까지 이제 상조 프리랜서와 좀 비슷한 형태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시간제별로 이제 일을 하는 걸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왜 사무보조를 오전 회사로 박아두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현재 오후에 하고 있는 회사를 원래는 제가 오전 회사로 다니고 있었고, 그 오전 회사가 어쨌든 2년 계약직이거든요. 근데 계약직의 경우는 2년을 다니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재계약을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도, 다른 회사를 어쨌든 미리 알아봐야 일을 끊기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정신이 없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냥 2년 만기를 채우지 않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일하던 오전 회사에서는 어쨌든 디자인직도 그동안 열심히 해주셨고 하다 보니, 그럼 프리랜서로 오후에 일 같이 하는 건 어떠냐 이런 제안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업무가 괜찮았었고 해서 이제 프리랜서로 해가지고 오전 오후 이렇게 따로따로 다니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는 이런 유튜브 영상 같은 것들을 저녁 시간을 활용을 해서 만드는 중입니다. 그래서 하루 루틴은 보통 오전 오후 회사 이렇게 있고, 저녁을 먹고 나서 유튜브를 한다거나 아니면 좀 쉬는 등의 활동을 좀 하고 있어요. 이번 질문에는 디자인을 어떻게 시작했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디자인과 영상 편집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냐면, 디자인의 경우는 제가 사실 이제 대학교를 나오지 않게 됨에 따라서 성인이 되고 할 일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나도 뭔가 좀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제 준비를 하고 했던 게 고용복지공단 찾아가기였어요. 디자인의 경우는 사실 뭔가 배움이 좀 필요하고, 그때는 유튜브가 되게 물론 많이 떠오를 때였지만 뭔가 디자인 관련한 학습까지 될 정도로 정보가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무작정 고용공단에 찾아갔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상담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나마 가장 제가 관심 있었던 게 디자인 관련이었고, 디자인 관련 직종에 대해서 알아보다 보니 퍼블리싱 수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코딩 그리고 디자인을 같이 배울 수 있는 취업 성공 패키지 수업을 들었었고, 그건 9시부터 6시까지인데 6개월 패키지를 들었었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점심도 사람들이랑 같이 먹게 되었고, 그리고 화장실은 근처에 있는 그런 큰 뭐 역사라던가 뭐 이런 곳에 가서 화장실을 하게 되었었고, 그것과 병행하면서 영상 편집은 제가 집에서 따로 독학으로 준비를 했었어요. 영상 편집은 사실 이걸 일을 하려고 제가 준비를 했던 게 아니라, 그냥 그때 당시에 왜 장애인 뷰티 유튜버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고, 그리고 그게 해외에서는 한두 분 정도 있었는데 국내에는 아예
아예 없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걸 해보고 싶어가지고 영상 편집에 대해서 좀 찾아보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취업 성공 패키지에서 포트폴리오 만드는 그런 커리큘럼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코딩으로 해가지고 디자인과 해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올리고 뭐 약간 이런 과정이 있긴 했는데 제가 취직하고 싶었던 분야는 SNS 이미지, 상세 페이지 이런 쪽이었어가지고 그게 막 도움이 아예 안 됐다고는 못하지만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과정에서 생각했던 거는 예를 들면 화장품 회사의 클라이언트라면 화장품 하나를 팔기 위해서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가정 상황을 먼저 만들고 그 가정 상황에 따라서 어떤 상세 페이지를 만들 것인지 기획도 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디자인까지 다 이어서 해보는 그런 과정들을 집에서 혼자 했었고요. 또 그런 것들을 포트폴리오 사이트나 오픈 채팅방 이런 데가 되게 많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이제 올려가면서 피드백을 직접 받아보기도 하고 그것과 병행해서 외주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주변에 지인들이 필요하다는 이미지들 만들어보고 그런 식으로 뭔가 돈을 받지 않고도 포트폴리오를 쌓을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걸로도 부족할 때가 많았는데 재능 사이트를 오픈을 하려면 어쨌든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크몽이라는 사이트에 저를 등록하기 위해서 로고도 제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블로그로 의뢰 문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블로그를 제작하는 거 그리고 상세 페이지도 가지수를 더 여러 개 했어요. 식품군 하나, 화장품 하나, 뭐 의류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로 제작을 할 수 있게끔 또 다양한 분들이 페이지에 와서 볼 수 있게끔 뭔가 등록을 많이 해놓으려고 했었던 것 같기도 했고 그렇게 하면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면서 또 거기서 이제 오는 의뢰들 받으면서 실력이 점점 계속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이제 출퇴근직도 하게 되었고 사수분이 디자인을 되게 잘했었어요. 그때 제일 많이 디자인 실력을 그때 올리고 퇴사하고 나서도 끊이지 않고 외주를 많이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같은 경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오픈 채팅방 1대1로 열어놓고 문의를 받는다 이런 식으로 적어놓으면 많이는 안 들어와도 가끔씩 들어오시고 그걸로 또 저한테 외주를 주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통해서 하다 보니까 아 대체로 클라이언트들은 어떠한 느낌들을 되게 좋아하는구나가 뭔가 데이터가 쌓이면서 그런 식으로 실무 경험이 계속 쌓이게 되는 것 같아요. 디자인이나 이런 쪽들은 대부분 일을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실무 경험이 아예 없을 때는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냥 다 도전해보고 안 되는 것도 다 해보려고 했었고 다양한 의견들 진짜 많이 나눠보려고 했었고 저는 뭔가 실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랑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려고 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프리랜서를 하면서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를 하자면 정말 혼자인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저는 사실 나태해지거나 루즈해지진 않는데 혼자 일하다 보니 외로울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뭔가 같이 사실 어느 팀에 시간제 프리랜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같은 팀에 소속되어 있지만 약간 소속되지 않은 느낌도 날 때가 되게 많거든요. 저만 재택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팀원들과 교류할 수 있는 게 카톡, 전화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외로울 때도 되게 많은데 장점으로는 또 집에서 제가 생활을 하다 보니 컨디션 조절이 되게 용이하고 그리고 업무하는데 눈치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더 일을 열심히 할 수 있고 오랜 기간 일을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저는 눈치가 보이거나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압박감을 느끼면 몸이 쉽게 피로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조금 더 편안하기는 합니다. 근데 뭔가 고정 수입을 만들거나 고정적인 그런 클라이언트를 만들 때까지는 되게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런 디자인 직무에 제약이 있냐라고 하는데 디자인 직업의 제약은 딱히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택근무인데 일은 어떻게 받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제가 고정 클라이언트가 생기기 전까지는 어떻게 했었냐면 닥치는 대로 다 열어놨었어요. 재능마켓, 소위 말하는 뭐 편집나라, 뭐 편집몬, 크몽 뭐 이런 곳들 다 오픈을 해뒀었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도 일을 했었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 단체 방에서도 성실해 보인다 이러면은 연락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과도 같이 일도 하고 아니면 지인들한테 약간 소문을 내요. 아, 영상 편집을 한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 이거 할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 아,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또 그런 분들 조인도 많이 하고 요즘엔 당근마켓에서도 이런 외주 같은 것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도 알아보시면 좋고 특히나 장애인의 경우는 워크투게더나 요즘엔 고용24로 이전이 되었는데 고용24 같은 데서도 잘 찾아보다 보면 저와 비슷한 직무들 디자인이나 영상 편집 이런 것들로 또 취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들은 특히나 장애인을 고용하는 곳들은 재택근무를 많이 이렇게 체크를 해놓고 올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장애인 고용 쪽으로 알아보시다 보면 재택근무에 여러 가지 직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좀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파트인데요. 일단은 면접에서 좀 힘들었던 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면접에서는 사실 채용 취소됐을 때 아니면 면접 취소됐을 때가 가장 좀 스트레스 받았던 것 같아요. 장애 여부를 보지 않고 면접을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왠지 이상하게 장애 여부를 보지 않으셨을 것 같은 느낌? 그래서 혹시 이력서에 있는 장애 여부 보셨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대로 면접 취소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면접 취소를 당하는 일이 막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왜냐면 예전보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곳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사실 면접 취소나 채용 취소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제가 이제 처음에는 면접 취소나 채용 취소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취소가 되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채용 취소도 장애가 있으니 처음에는 채용 합격을 하셨다가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니 아무래도 취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채용이 취소가 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면접 취소, 채용 취소의 경우는 저 아니어도 정말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런 일들이 좀 있었어서 힘들었던 적도 좀 있었고 근데 다행히도 뭔가 면접을 봤을 때 장애 관련해서 막 꼬치꼬치 캐묻는다거나 정말 무례할 정도로 캐묻는 분들은 많이 없으셨고 물어보실 만한 것들 뭐 장애가 있긴 한데 일하는데 약간 무리는 없으시냐 너무 힘드시진 않겠냐 라던가 여기까지 오는데 좀 어려움이 없으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기도 하셨고 저는 오히려 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오히려 질문을 하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혼자서 뭔가 쟨 어려울 거야 장애가 있으니까 어렵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단 혹시 이런 업무도 하실 수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오히려 뭔가 나를 재단하지 않고 나에게 뭔가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느낌이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디자이너로 일을 이렇게 오랜 시간 하게 되면서 힘들었던 적? 디자이너와 편집자로 일하면서 힘들었던 적은 재택으로 정말 한 회사를 오래 다녀도 뭔가 회사에서 느낄 수만 있는 그런 성취감을 느끼기가 사실 쉽지가 않다. 특히나 어쨌든 월급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상승하려면 현장에서 뭔가 촬영이나 이런 것들을 도와줘야 뭔가 월급이 좀 인상이 되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재택근무를 하다 보면 월급 인상이 되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특히나 디자인이나 편집자의 경우는 더더욱 뭔가 월급 인상 이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런 게 조금 아쉬울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디자인이나 편집자는 아무래도 일하는 시간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9to6를 넘어서 야근을 할 때가 되게 많은데 재택의 경우는 야근은 정말 진짜 기본으로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많이 힘들다고 해야 될까요? 이게 업무가 과중이 돼도 사실 회사에서는 알기가 조금 힘들거든요.
야근을 하더라도 야근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어서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되게 힘들고 그런 게 또 스트레스로 쌓이다 보면 몸에 진짜 티가 많이 나서 저는 웬만해서는 6시 이후에는 절대 일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좋은 점이나 뿌듯했던 순간은 장애인이라 사실 기대를 많이 안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상업적으로 디자인을 정말 오랜 시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마음에 드실 수 있는지를 조금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이렇게 휙휙 해서 드린다거나 아니면 최대한 좀 빠릿빠릿하게 해서 좀 만족스러운 결과물들을 드리면 되게 많이 놀라세요. 그리고 그게 안 좋은 뜻으로 편협한 시선이 아니라 내가 배려를 해줘야 한다라는 게 은연중에 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장애인 사원에게 너무 과중된 업무가 되지 않도록 항상 노력을 해주시는 곳들이 되게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제가 이제 막 해서 빠르게 해서 전달드리면 되게 많이 놀라시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좋기도 하고 또 뿌듯하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정말 일하는 데서 부족함 없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 보면 제가 어쩌면 그분에게 장애인 사원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처음일 수도 있으니 좋은 기억을 또 심어드리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뿌듯하기도 하고 또 좋은 점이기도 해요. 좀 그런 점들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만든 것들에 대해서 약간 보람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좋은 점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실무에서 쌓은 경험들로 제가 유튜브에서도 한을 풀 때가 있어요. 어쨌든 영상 자체는 클라이언트 소지이니까 클라이언트 만족에 맞게끔 디자인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배우는 것들이 있다 보니 조금 더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싶은 것들을 제 영상에서 넣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너 영상 진짜 잘 만든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또 그런 데 보람을 느끼고 뿌듯함을 또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무에서 배운 것들을 내 거 만드는 데 쓸 수 있다는 점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장애인 디자이너로서 고민이신 분들께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영상을 마치려는데 저는 사실 그냥 했던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될까? 뭐 물론 당연히 이력서를 넣기 전에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것과 달리 내가 디자인이라는 직업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단정을 짓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당연히 안 된다라는 결론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고민을 하기도 전에 내가 여기서 만약에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지하철은 어떻게 타야 되지? 그리고 집에서 일을 할 땐 어떤 루틴이 필요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력서도 그냥 한 번씩 다 툭툭 넣어보고 면접을 계속 봐보고 이런 식으로 좀 더 진행을 해봤고 어쨌든 사람은 경험을 해봐야지 아는 거다 보니 걱정을 좀 뭔가 뒤로 하고 제가 실무 경험 그리고 실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에 되게 집중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걱정을 너무 하지 마시고 디자인 직중에서도 자기와 맞는 일을 또 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력서 한 번씩 꼭 넣어보시고요. 면접도 한번 보시고 일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또 괜찮으시면 외주도 한번 받아보시고 그렇게 프리랜서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프리랜서라고 해서 너무 막 무섭고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그냥 하시면서 실무 계속 쌓아가시고 또 그렇게 하면서 또 일도 하게 되고 일을 하다 보면 또 활력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또 저는 일을 하는 거를 정말 너무나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